여러분, 담배 한 번 안 피운 어머니가 폐암 판정을 받습니다. 비흡연 여성 폐암 환자의 90%가 평생 담배를 입에 댄 적도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원인은 매일 서 계셨던 그 주방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렸더니 댓글이 수천 개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면 향수도 안 되나요? 탈취제는요? 마스크 쓰고 요리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저는 평생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나요? 불안하신 거예요. 무서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들 하나도 빠짐없이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미 수십 년간 폐에 쌓여버린 그 유해물질, 이걸 청소해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장 내일부터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해지실 겁니다. 지난 영상의 핵심 내용을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실입니다. 인공방향제 쓰지 마세요. 라벤더 향, 장미향 향기롭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세티 박사에 따르면 시판 방향제의 86%에서 호르몬 교란 물질인 프탈레이트가 검출 및 1급 발암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폐된 침실에서 잠자는 동안 코를 통해 폐로 바로 들어갑니다. 방향제 대신에 천연수시나 편백나무, 허브 같은 자연 소재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천연수는 공기 중 유해 물질을 흡착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는 오히려 호흡기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주방이에요. 매일 가족을 위해 요리하시면서 발생하는 조리훔, 이것이 비흡연 여성 폐암의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삼겹살 굽고 고등어 굽고 튀김하고 볶음하고 이때 나오는 연기 속에 벤조피렌, 아크롤레인, 포르말데하이드, 이 모든 게 발암 물질입니다. 미국 퍼듀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가스레인지 조리 시 나오는 초미세 입자가 자동차 배기가스보다 최대 100배까지 많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매일 주방에서 터널 안배기가스보다 더 나쁜 공기를 마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락스, 과탄산소다, 이런 세제들 사용하실 때 절대 밀폐된 공간에서 쓰시면 안 됩니다.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청소용 세제에 주 1회 이상 노출된 여성들의 폐 기능이 매일 담배 한 갑을 20년 피운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락스는 문을 열어놓고 사용하시고 20배 이상 희석해서 쓰시고 다른 세제와 절대 섞지 마시고 최대한 짧게 사용하신 다음에 30분 이상 환기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 영상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환기. 방향제를 쓰든 요리를 하든 청소를 하든 환기구를 켜시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셔라. 이것이 폐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을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알려드렸어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셨던 것들 속 시원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댓글에 확인 2글자만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겠다는 다짐이 되기도 하고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확인 2글자,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신 것들 하나씩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탈취제나 방향제 쓰면 다 위험한 건가요? 사용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사용 방법이 문제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전부 화학 물질을 공기 중에 뿌리는 방식이에요. 뿌리고 나서 바로 그 공간에 들어가시면 미세 입자가 폐로 직접 들어갑니다. 반드시 뿌린 뒤 10분에서 15분 환기하시고 완전히 마른 다음에 사용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게 냄새 제거의 80%는 환기와 원인 제거로 해결됩니다. 탈취제는 냄새를 없애는 게 아니라 다른 향으로 덮는 것이니까 보조적으로만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향수는 어떤가요? 향수는 몸에 직접 뿌리기 때문에 미세 입자가 코와 입을 통해 폐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향수에 들어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두통, 어지러움, 호흡기 자극을 유발할 수 있어요. 향수를 쓰실 거면 목이나 얼굴 주변이 아니라 허리 아래쪽이나 옷 바깥쪽에 뿌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강한 향이 좋은 게 아니라 자극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헤어스프레이도 위험한가요? 헤어스프레이는 향수보다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헤어 제품을 바른 뒤 고데기 같은 열기구를 사용하면 폐 건강을 위협하는 나노 입자에 노출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욕실에서 문 닫고 뿌리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환기가 되는 곳에서 얼굴 반대 방향으로 뿌리시고 뿌리는 순간에는 잠깐 숨을 멈춰 주세요. 이것만으로도 폐로 들어가는 양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요리할 때 마스크 쓰면 괜찮은 건가요? 마스크를 쓰는 것보다 환기를 하는 게 100배 중요합니다. 마스크를 쓴다고 안심하시고 환기를 안 하시면 주방 공기 자체에 유해 물질 농도가 올라가서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올바른 순서는 먼저 환풍기 켜고 창문 열어서 환기를 만든 다음에 추가 보호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겁니다. 환기가 첫 번째, 마스크는 두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에어컨은 괜찮은 건가요? 에어컨은 냄새보다 곰팡이와 세균이 문제입니다. 에어컨 안쪽에 결로 현상으로 물기가 생기면 곰팡이가 번식하고 에어컨을 켜면 이 곰팡이 포자가 집안 전체에 퍼져요. 필터를 2주에서 한 달에 한 번 청소해 주시고 여름철 처음 가동할 때는 10분 정도 창문 열고 환기하면서 돌려주세요. 에어컨에서 쉰내 같은 냄새가 나면 이미 곰팡이가 자리 잡은 거니까 전문 업체에 내부 세척을 맡기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세제나 섬유 유연제도 문제가 되나요? 세제와 섬유 유연제는 잔여 화학 물질과 향료가 문제입니다. 향이 강할수록 폐에 가는 부담이 커져요. 좋은 향이 나는 게 깨끗한 게 아닙니다. 세제는 정량보다 조금 적게 사용하시고 추출을 한 번 더 해주세요. 특히 수건이나 속옷처럼 피부에 직접 닿는 것들은 더 신경 써서 헹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6가지 질문에 답을 드렸는데요. 결국 모든 답의 끝은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기억하셔야 될 원칙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 뿌리는 것은 흡입하지 않는다. 방향제든 향수든 헤어스프레이든 탈취제든 뿌리는 건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고 나서 바로 들이마시지 마세요. 둘, 환기가 절반 이상을 해결한다. 냄새 문제의 대부분은 공기 문제입니다. 창문 열고 환기구 켜고 공기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셋, 강한 향이 좋은 게 아니라 자극이다. 무향이나 약한 향의 제품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코끝이 향기로우면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그 향기 속에 폐를 자극하는 화학물질이 섞여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일상 속에서 폐로 들어가는 유해물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하실 때는 환기와 함께 미세먼지 마스크까지 착용해 주시면 더 안심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앞으로 들어올 유해물질을 막는 방법이에요.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주방에서 청소하면서 방향제 쓰면서 폐에 쌓여버린 유해물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매일 주방에서 요리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리후물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당장 오늘부터 적용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조리후물 줄이는 데는 크게 2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식용유 선택과 조리 방법이고 두 번째는 환기입니다. 먼저 식용유와 조리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조리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튀김입니다. 기름이 높은 온도에 오래 가열되니까 발암 물질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조리법은 튀김을 피하는 겁니다. 찜이나 국, 찌개처럼 물이 들어가는 요리는 기름 연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물에 끓는 점은 100도잖아요. 기름처럼 200도, 300도까지 올라가지 않으니까 발암 물질이 생길 여지가 훨씬 적은 거예요. 그래도 볶음이나 부침 같은 기름 요리를 하셔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름 온도를 가능한 낮게 유지하시고 짧게 조리하세요. 기름에서 연기가 나기 전에 음식을 넣으시고 연기가 올라오면 즉시 불을 줄여주세요. 기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가 바로 발암 물질이 폭발적으로 생성되는 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에서 연기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음식을 넣으시거든요. 이 습관만 바꾸셔도 조리hum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재사용하지 마세요. 한 번 쓴 기름은 아깝더라도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사용한 기름은 발연점이 낮아져서 다시 가열하면 더 빨리 연기가 나고
아크롤레인이라는 독성 물질이 훨씬 많이 생성됩니다. 경화유나 동물성 기름도 가능하면 피하시고 올리브유나 카놀라유 같은 식물성 기름을 쓰시는 게 낫습니다. 조리할 때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팁도 알려드릴게요. 프라이팬 뚜껑을 덮으세요. 종이 오일이나 뚜껑을 덮고 조리하시면 기름튀김도 줄어들고 미세먼지 발생량도 줄어듭니다. 튀김을 하실 때는 재료가 기름에 완전히 잠기게 넣으시면 기름이 튀면서 연기가 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를 쓰시면 어떠냐는 질문도 많으셨는데요. 가스레인지보다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를 사용하시면 미세먼지를 약 40% 줄일 수 있습니다. 가스가 타면서 나오는 벤젠이나 이산화질소 같은 유해가스가 없어지니까요. 하지만 40% 줄어든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나머지 60%는 기름과 음식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거든요. 여론이 뭐든 프라이팬 온도가 200도 이상 올라가면 기름에서 나오는 유증기와 초미세 입자는 똑같이 발생합니다. 인덕션으로 바꾸셨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이제 두 번째, 환기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환기 방법은 마통풍 환기예요. 집안의 창문이나 대문 두 군데를 열어서 공기가 흐르게 만들고 동시에 주방 후드를 켜는 겁니다. 이렇게 세 군데를 열어놓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통풍이 어려운 구조라면 창문 한 군데라도 반드시 열어주세요. 주방 후드 사용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후드는 반드시 3단, 최대 풍량으로 켜셔야 합니다. 시끄럽다고 약하게 켜시면 조리 후 배출 효과가 확 떨어집니다. 시끄러운 게 귀찮으실 수 있지만 조용한 주방에서 폐가 망가지는 것보다 시끄러운 주방에서 건강을 지키는 게 낫잖아요. 후드 필터도 한 달에 한 번 세척하시고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기름때가 끼면 흡입력이 크게 떨어지거든요. 환경부 가이드라인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조리할 때 후드를 켜는 동시에 반드시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후드만 켜면 주방에 음압이 걸려서 쉽게 말해 빨아들일 공기가 부족해져서 오히려 흡입력이 떨어져요.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해줘야 후드가 제대로 일을 합니다. 요리가 끝나면 바로 후드를 끄지 마세요. 최소 30분은 후드를 켜놓고 환기를 지속하셔야 합니다. 요리가 끝났다고 공기 중 미세 입자가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30분 환기를 하신 다음에는 창문을 닫으시고 바닥을 물걸레로 닦아주세요. 조리 후 흡속 미세먼지가 바닥에 가라앉아 있거든요. 진공청소기보다 물걸레 청소가 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공기청정기 사용 순서도 중요합니다. 조리 중에는 공기청정기를 끄세요. 조리 중에 돌리시면 필터에 기름때가 껴서 오히려 공기청정기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환기하고 물걸레 청소까지 끝낸 다음에 공기청정기를 켜시는 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요리를 하고 나면 주방뿐만 아니라 거실까지 기름 냄새가 퍼져 있고 머리카락에서도 냄새가 나고 옷에도 냄새가 배어 있고 그 냄새의 정체가 바로 조리쯤입니다. 냄새가 느껴진다는 건 그 유해 물질을 이미 들이마셨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제 방법을 아셨으니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건 전부 앞으로 들어올 유해 물질을 막는 방법이에요. 환기하고 조리법 바꾸고 마스크 쓰고 이건 새로 들어오는 독을 차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폐에는 이미 수십 년간 쌓인 유해 물질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깐 이것만은 꼭 들어보세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숨을 쉽니다. 그 숨 속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먼지, 매연, 조리훔, 온갖 유해 물질이 들어가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분홍빛으로 아름답던 그 폐가 태어나서 불과 몇 년이면 잿빛으로 변해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담배를 피울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폐가 더러워지는 겁니다. 숨만 쉬어도 폐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수도관에 비유해 드릴게요. 우리 집 수도관을 한 번도 청소하지 않고 30년, 40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안쪽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달라붙어서 물이 잘 안 나오고 나오는 물도 탁하잖아요. 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동안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폐에 오염물질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젊을 때는 체력이 버텨주니까 별탈 없이 넘어가지만 나이가 들면서 쌓이고 쌓인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기침이 잦아지고 가래가 끓고 쉽게 숨이 차고 감기에 걸리면 잘 안 낫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심하면
폐에 구멍이 나는 폐기종, 가래가 가득 차는 기관지 확장증, 폐가 돌처럼 굳어가는 폐섬유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 몸은 유해한 환경을 없애주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미 심하게 손상된 부분은 되돌리기 어렵지만 더 이상 유해 물질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고 쌓여있는 노폐물을 배출하도록 도와주면 폐의 기능이 조금씩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에 쌓인 오염물질을 청소하도록 도와주는 음식이 정말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수백 년간 기침과 가래에 좋다고 써왔던 음식들이 있고 현대의학에서도 그 효능이 하나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폐를 청소해주는 4가지 음식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연근입니다. 연근을 칼로 썰어 보신 적 있으시죠? 자르면 끈적끈적한 실 같은 게 늘어나잖아요. 바로 이 끈적한 성분이 핵심입니다. 이 성분의 이름이 뮤신이에요. 뮤신.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설명드릴게요. 뮤신은 우리 몸의 점막을 코팅해주는 천연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유리에 발수 코팅을 하면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잖아요. 뮤신이 폐의 점막에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점막을 촉촉하게 코팅해줘서 폐에 달라붙어 있던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이 가래와 함께 밖으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연근에는 또 탄닌이라는 성분도 있습니다. 탄닌은 소염작용이 강해서 기관지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주고 미세먼지로 인한 폐 손상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동의보감에서도 연근이 폐에 열을 내리고 기침을 찾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연근은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연근을 얇게 썰어서 물에 넣고 끓이면 연근차가 되는데요. 하루에 한두 잔 꾸준히 드시면 폐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연근조림이나 연근 샐러드도 좋고요. 흡연 경험이 있으시거나 오랫동안 주방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특히 연근을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근이 폐의 오염물질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면 다음에 소개할 음식은 폐에서 타오르는 염증의 불씨를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배입니다. 배가 기침에 좋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감기 걸렸을 때 배를 깎아 먹거나 배즙을 마시거나 배를 쪄서 먹거나 어릴 때부터 어머니 할머니가 해주셨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배 안에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루테올린, 이름은 생소하시죠? 이 루테올린이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가래를 sak여주고 기침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루테올린은 호흡기 감염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배는 폐에 열을 내리고 기관지의 진액 생성을 도와 기침을 완화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배를 비유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폐 안에 불이 나서 연기가 자욱한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배는 이 불을 꺼주는 소화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폐에 열을 식히고 연기 같은 염증을 가라앉혀서 폐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배는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배를 꿀에 재워서 먹는 겁니다. 배의 루테올린과 꿀의 항염 성분이 만나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배즙을 내서 드셔도 좋고 배를 쪄서 드셔도 좋아요. 목이 칼칼하거나 기침이 나올 때 따뜻한 배즙 한 잔이면 목이 훨씬 편안해지실 겁니다. 환절기에 특히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배가 폐의 열과 염증을 잡아준다면 다음 음식은 폐에 침입하는 세균을 직접 잡아주는 경비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음식은 생강입니다. 생강의 알싸한 그 맛 아시죠? 그 알싸한 맛을 내는 성분이 바로 진저롤이에요. 진저롤. 바로 이 생강 속 매운 성분인데요. 이 진저롤이 대단한 일을 합니다. 진저롤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효소를 억제하는 능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폐와 기관지에서 불필요하게 타오르는 염증의 불씨를 꺼주는 거예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연구에서도 생강의 진저롤이 염증을 일으키는 COX2 효소를 억제해서 몸속 염증을 완화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항산화 작용을 하여 감기나 기관지염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잡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한마디로 생강은
폐의 경비원이에요. 나쁜 놈. 그러니까 세균이 들어오면 잡아주고 이미 생긴 염증은 가라앉혀 주는 겁니다. KBS 뉴스에서도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생강이 대기오염으로부터 기관지와 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세먼지와 조리대에 시달려온 폐에 딱 필요한 음식인 거죠. 생강은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생강차예요. 생강을 얇게 저며서 뜨거운 물에 넣고 10분 정도 우려내시면 됩니다. 여기에 꿀을 한 숟가락 넣으시면 목이 더 편안해지고 맛도 좋아져요. 아침 식사 후에 생강차 한 잔, 이것만 해도 하루 종일 기관지가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가 약하신 분이나 속이 많이 쓰리신 분은 생강을 너무 많이 드시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하루에 생강 5g에서 10g 정도 얇게 서너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음식을 하나로 합치면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4번째 음식은 대추입니다. 대추가 폐에 좋다는 건 의외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대추 하면 보통 삼계탕에 넣거나 대추차 끓여 마시는 정도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동의보감에서는 대추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장과 폐를 윤택하게 하고 기침을 떴게 한다. 동의보감에 수록된 수많은 처방에 생강과 대추가 함께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처방에 들어갔다는 건 그만큼 우리 선조들이 생강과 대추의 효능을 신뢰했다는 뜻이에요. 대추는 폐와 기관지의 기침을 가라앉히고 점액 분비를 조절하고 기관지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추를 비유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기관지가 긴장해서 꽉 조여져 있으면 숨쉬기가 힘들고 기침이 나잖아요. 대추는 이 긴장된 기관지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마사지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관지가 편안해지니까 기침이 줄고 숨쉬기도 편해지는 거예요. 대추에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감기에 걸리기 쉬운 환절기에 대추차를 꾸준히 드시면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대추는 말린 대추를 물에 넣고 끓여서 차로 드시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말린 대추 대여섯 개를 물 500ml에 넣고 약한 불에서 30분 정도 끓이시면 달콤하고 따뜻한 대추차가 됩니다. 여기에 생강 2조각을 함께 넣으시면 생강대추차가 되는데 이렇게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다만 대추는 당분이 높으니까 혈당이 높으시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대추 5개 이내로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4가지 음식을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근의 뮤신은 폐의 점막을 코팅해서 노폐물을 배출하게 도와주고, 배의 루테올린은 폐에 열을 내리고 기관지 염증을 가라앉히고, 생강의 진저롤은 염증을 일으키는 효소를 직접 억제하고, 대추는 기관지를 부드럽게 이완시켜 기침을 줄여줍니다. 이 4가지를 복잡하게 따로따로 챙기실 필요 없어요. 아침에 생강대추차 한 잔, 반찬으로 연근조림 한 접시, 간식으로 배즙 한 잔, 이렇게만 하시면 특별히 뭔가를 더 사지 않아도 일상적인 식사 안에서 충분히 챙기실 수 있습니다. 전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 음식들을 한두 번 드신다고 폐가 갑자기 깨끗해지는 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인 오염물질이잖아요. 한 번에 사라질 수가 없어요.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3개월, 6개월, 1년 꾸준히 드시면서 동시에 환기 습관까지 함께 지켜나가시면 폐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폐가 깨끗해지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폐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전부 연결되어 있거든요. 먼저 3개월쯤 지나면 감기에 잘 안 걸리기 시작합니다. 어쩌다 감기에 걸려도 짧게 이겨내요. 독감도 안 걸리고 열도 쉽게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폐가 건강해지면 우리 목구멍을 지키는 편도선이 튼튼해지기 때문이에요. 편도선이 건강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목구멍에서 막아버립니다. 성문의 경비병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으니까 적이 성 안으로 못 들어오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환절기만 되면 어김없이 감기에 걸리시고 한 번 걸리면 한 달씩 가시고 기침이 좀처럼 안 멈추시고
이게 전부 폐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폐가 건강해지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6개월쯤 지나면 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손발이 차가웠던 수족냉증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몸이 따뜻하게 변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폐가 건강해지면은 심장도 동시에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폐와 심장은 서로 붙어 있잖아요. 심폐기능이라는 말, 심폐소생술이라는 말 다 폐와 심장이 하나처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폐가 깨끗해져서 산소를 잘 받아들이면 심장이 그 산소 가득한 피를 온몸에 힘차게 돌려줍니다. 손끝과 발끝까지 따뜻한 피가 돌기 시작하니까 수족냉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호스에 비유하면 쉽습니다. 호스가 오래돼서 안에 때가 끼면 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호스 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면 물이 콸콸 나오는 것처럼 폐가 깨끗해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온몸 구석구석에 따뜻한 피가 잘 돌게 되는 겁니다. 1년쯤 꾸준히 관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장 건강까지 좋아집니다. 폐하고 장이 무슨 상관이냐고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피가 맑아지면 장 속 환경도 달라져요. 나쁜 균이 줄어들고 유익한 균이 늘어나면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던 변비가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피부가 맑아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어요. 폐가 좋아지고 심장이 활력을 찾으면 심장에서 뻗어나간 모든 혈관이 탄력을 회복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혈관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혈관이 탄력을 되찾으면 중풍의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폐 하나를 잘 관리했을 뿐인데 심장, 혈관, 장, 피부, 면역력까지 전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나이가 드시면서 예전보다 숨이 쉽게 차고 계단 올라가면 헉헉거리시고 기침이 잦아지시고 겨울만 되면 감기가 떨어지지 않고 이게 다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폐 기능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수십 년간 쌓인 오염물질이 더해져서 폐 기능이 더 빨리 나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폐를 청소하고 관리하시면 적어도 오염물질 때문에 더 빨리 나빠지는 것은 막으실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강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방에서 요리하실 때 불 켜기 전에 후드 먼저 켜시고 창문 열어주세요. 후드는 3단 최대 풍량으로 켜셔야 합니다. 기름에서 연기 나기 전에 음식을 넣으시고 연기가 올라오면 바로 불을 줄여주세요. 기름은 재사용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튀김보다 찜이나 국 위주로 조리하시고 뚜껑을 덮고 조리해 주세요. 요리 끝나고 30분 환기, 그 후 물걸레 청소, 마지막에 공기청정기 켜기, 이 순서를 기억해 주세요. 기름 연기가 많은 조리를 하실 때는 미세먼지 마스크까지 착용해 주시면 더 안전합니다. 집안 환경도 바꿔주세요. 인공방향제를 치우시고 천연숯, 편백나무, 허브로 바꾸세요. 에어컨 필터는 2주에 한 번 청소하시고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면 전문 업체에 세척 맡기세요. 탈취제나 방향제는 뿌리고 반드시 환기 후에 사용하시고 세제는 정량보다 조금 적게 철책은 한 번 더 해주세요. 폐를 청소해주는 음식도 챙겨 드세요. 아침에 생강대추차 한 잔, 반찬으로 연근조림, 간식으로 배즙 한 잔, 특별히 돈 들이지 않아도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것들로 충분합니다. 3개월이면 감기에 덜 걸리시고 6개월이면 몸이 따뜻해지시고 1년이면 면역력이 눈에 띄게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운동도 빠뜨리면 안 돼요. 하루에 30분 천천히 걸으시는 것만으로도 폐활량이 좋아집니다. 산책이면 충분해요. 공기 맑은 아침에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시는 것, 그것도 폐를 청소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폐에 신선한 공기를 많이 불어넣어주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줘서 폐의자가 청소 능력을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검진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마른 기침이 일주일에 3번 이상 반복되시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찬 느낌이 한 달 넘게 지속되신다면 미루지 마시고 호흡기 내과에 방문하셔서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55세 이상이시거나 오랫동안 주방에서 일하신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훨씬 쉬워집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이 나이에 뭘 바꿔봐야 소용이 있겠어.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폐는 유해 환경이 사라지면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담배를 수십 년 피우다가 끊은 분도 폐가 서서히 회복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물며 담배를 피우지도 않으셨는데 환기 습관 바꾸시고 폐에 좋은 음식 드시면서 관리하시면 더 좋은 변화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책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요리하신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조리훔이 폐를 해친다는 걸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아셨으니까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방향제든 향수든 탈취제든 뭘 쓰시든 환기가 가장 중요하다. 조리할 때는 후드 3단에 창문 열고 30분 환기에 물걸레 청소까지. 그리고 이미 폐에 쌓인 오염물질은 연근, 배, 생강, 대추 4가지 음식으로 꾸준히 청소해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첫 번째 실천을 하신 겁니다. 아는 것이 시작이니까요. 내일 아침에 생강 대추차 한 잔 드시면서 창문 한번 활짝 열어보세요. 그게 두 번째 실천이 됩니다.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석 달 후에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댓글에 이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가겠다는 다짐이 됩니다. 이 한 글자가 건강한 삶의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의 폐는 아직 살아있고 회복할 수 있고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변에 이 영상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폐를 지킬 수 있습니다.